예, 예. 이 방송은 오랜만에 정치와 관련한, 정치 이슈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또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여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가짜뉴스, 예, 가짜뉴스와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과도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사위 타이스타젯 항공사 취업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이제 적시했다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이 지금 또 논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양 진영의 국민들도 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도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제목에도 적었는데, 지금 이 문다혜 씨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문 가족비리 감싸려면 박 경제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공범으로 이제 피해자를 적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권은, 친문 인사들은 뭐 정치 보복이다. 어떻게 성인인 딸 부부가 당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독립적인 그런 생계를 꾸려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사이 취업을 문 전 대통령 뇌물로 엮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가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둘 관계를 이제 경제적 공동체, 전혀 가족도 아닌 둘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엮어서 처벌을 했다. 그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도 경제 공동체로 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문다혜 씨가 우리는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하면서 이제 또 아주 크게 또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뭐 정당하냐 부당하냐, 또는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다혜 씨 범죄 혐의의 어떤 공범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이 뭐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 서로 완전히 극명하게 또 관점을 달리하고 있고, 또 여야 정치권 아직 뭐 명확히 뭐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판결이 당연히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기 상황에서 어느 주장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섣부른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제가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정치 공방 또는 그러한 당부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가짜 뉴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기반을 해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기반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낭비죠. 괜한 여론, 국민의 에너지를 그냥 괜히 그냥 소비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 판결에 대한 그런 판단도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국민의 어떤 그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 수사,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괜한 국민적 분열을 또 일으키는 것이고, 국민의 그런 에너지를 괜히 쓸데없는 문제에 또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선일보의 무슨 뭐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서로 공범으로 본 것이 경제 공동체 논리였다,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가짜 뉴스라는 거죠.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 이게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가 착각을 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또는 그 박근혜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 그러니까 1심 판결도 마찬가지고 2심 판결도 마찬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그 판결문 어디에도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고요. 경제 공동체 논리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돈이 최소원 씨 돈이다, 또는 뭐 최소원 씨 돈이 박근혜 대통령 돈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둘이 말 그대로 돈 주머니를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런 개념의 경제 공동체 개념 논리는 그 판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어디에도 없고요. 또 검찰 공소장에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나 논리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특검에서 수사할 때 그 특검 대변인이 그냥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그냥 둘의 관계를 어떤 경제 공동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 이후에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그냥 사실 확인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제 공동체 관계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의 뇌물수수죄에 공범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 공동 정범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법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공범으로 의율해서 처벌한 것이지, 둘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로 봐서 그냥 공범으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었죠. 어떻게 경제 공동체라는 그 논리로, 개념으로 둘을 뇌물수수죄,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건 없죠.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한 것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판결문에도 없고 공소장에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그 삼성 승마 지원의 뇌물수수죄 그 공동정범으로 본 것은 최소원 씨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어도 그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법리상으로는 가능한 판단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와 서로 공모를 해서 서로 공모를 해서 제3자가 돈을 받으면 그 공무원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그 법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법리이기 때문에 그 법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1심 유죄 판결문 해당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 중에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로 의율해서 처벌이 된 건데요. 여기에 나오면 이 판단은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밖에 없어요. 최서원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의 창립자인 망 최땡민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부분이에요.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의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됐느냐? 여기 범죄 사실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고 그것을 삼성에 요구하고 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역할을 했고, 그것도 관련된 다른 역할은 최서원 씨가 담당하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했기 때문에 서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공모를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일을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뭘 요구했고, 또 최서원 씨는 또 뭘 했고, 이렇게 쭉 이재용 삼성 당시 부사장인가 사장인가 면담하면서 이런 얘기했고, 삼성이 이렇게 왜 제대로 지원을 안 했느냐, 또 이렇게 질책했다, 이런 내용 쭉 나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최서원 씨는 그즈음 정유라의 후견인 역할을 해던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박땡호에게 누가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기능적 역할 분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지배. 그러니까 각자가 그러한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또 그걸 실행했다라고 하면 둘을 공동 정범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쭉 나와서 결국은 나오죠.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즉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얼마 원, 그다음에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 비용 명목으로 합계 36억 얼마를 뇌물을 이렇게 수수하였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경제 공동체 개념이나 또는 경제 공동체 논리가 없다는 것이죠. 검찰 공소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된 것이 경제 공동체 개념 또는 경제 공동체 논리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경제 공동체 논리가 없는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하고 비판하니까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죠. 그 괜한 논란을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선일보도 이렇게 사설을 잘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번엔 또 입장이,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양쪽의 진영 국민은 입장이 바뀌어서 또 이제 저거 하는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는 경제 공동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수원 씨가 처벌받았듯이 너희도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이가 취업한 거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돈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처벌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판결에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이제 또 입장이 바뀌어서 또 야권이 문다혜 씨와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은 서로 그 독립해서 나가는, 따로 사는 그런 그 독립 생계 가족 관계인데 어떻게 사이가 취업된 것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독립 생계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수원 씨가 공모 공동 정범 관계로 봐서 처벌됐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에 문다혜 씨도 독립생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사이에 그 타이스타제 취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만약에 공모한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만약에 뭐 그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공모가 인정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돈 한 번 안 받았어도 사이에 타이스타제 취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공범으로서 뇌물수수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거 조선일보조차도 제대로 판결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과 또 요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안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지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